80세의 전설적인 가수 조영남에게 왜 이런 슬픈 일이 일어났을까? 예상치 못한 뜻밖의 소식이 전해지며 많은 이들이 충격에 빠졌다. 한국 가요계의 독보적인 존재로 수십 년간 무대에서 빛났던 그의 삶은 언제나 예술과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시대를 대표하는 예술가이자 음악을 통해 깊은 감성을 전달한 위대한 인물이었다. 그런 그에게 닥친 이 슬픈 소식은 많은 이들에게 커다란 아픔을 남겼다. 그리고 오늘 더욱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가수 조영남의 유서가 공개된 것이다. 내가 가진 재산의 대부분은 이라는 문구로 시작되는 이 유서는 그의 마지막 마음을 담고 있었다. 생애 동안 수많은 사랑을 받아온 그가 마지막 순간에 남긴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 그의 뜻은 무엇이었으며 그가 남기고자 한 유산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이제 우리는 그의 마지막 이야기를 함께 들여다보려 한다. 가수 조영남의 유서가 공개되며 가족들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는 늘 유쾌하고 재치 있는 모습으로 대중 앞에 섰지만 그의 가족들은 그의 건강이 악화되는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을 졸였다. 오랜 세월 무대와 예술 활동을 이어온 그의 몸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고 의사들조차도 그의 끈질긴 생명력에 놀랄 정도였다. 그의 전 부인 윤여정과 세 자녀 조월, 조늘, 조이열은 그를 걱정하며 곁을 지켰다. 가족들은 아버지가 병상에서 유서를 정리하는 모습을 보며 슬픔을 감출 수 없었다. 비록 부모로서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했을지라도 그는 자식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길 말을 신중히 고민하고 있었다. 조영남은 장례식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내가 장례식을 치를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라며 사람들이 와서 절하는 것이 부끄럽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그는 그 이상의 존재였다. 한국 가요계에 살아있는 전설이었고 가족들에게는 여전히 소중한 아버지이자 사랑받는 사람이었다. 그가 수정한 유서 내용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재산 분배였다. 처음에는 내 옆에 있는 여자에게 재산의 절반을 줘라고 썼지만 결국 그는 자식들을 위해 다시 펜을 들었다. 지금은 4분의 3은 자식들에게, 4분의 1은 옆에 있는 여자에게라는 내용으로 수정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가족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삶은 항상 특별했다. 황해북도에서 태어나 전쟁을 겪었고 서울대 성악과에 입학했지만 음악에 대한 열정으로 대중가요계에 뛰어들었다. 딜라일라로 스타가 된 이후 그는 한국 음악계에 독보적인 발자취를 남겼다. 음악뿐만 아니라 미술과 예술 전반에 걸쳐 자신의 개성을 펼쳐왔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신의 마지막 길을 스스로 준비하며 가족들에게 남길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다. 그의 유언이 공개되자 많은 팬들이 안타까움을 표했다. 가족들은 그의 마지막 소원을 존중하고자 했지만 영동대교에 유골을 뿌리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에 난처함을 느꼈다. 조영남은 이에 대해 그렇다면 유서에 몰래라고 써야겠다고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의 가족과 팬들에게는 이 모든 과정이 가슴 아프게 다가왔다. 그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과거의 순간들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다. 가족들과 함께했던 시간, 무대에서 빛났던 순간들, 그리고 자신의 길을 걸어온 모든 여정이 이제는 추억이 되어가고 있었다. 윤여정 역시 오랜 세월이 지나도 그를 향한 복잡한 감정을 숨길 수 없었다. 한때 부부로서 함께했던 시간들, 그리고 이별 후에도 가슴 한편에 남아있던 감정들이 그의 마지막 순간 앞에서 다시금 떠올랐다. 조영남은 비록 장례식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그의 음악과 예술은 영원히 남을 것이다. 그의 가족, 그리고 그를 사랑했던 많은 이들은 그의 마지막 바람을 지켜주고 싶었고
그가 평온히 떠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었다. 그의 삶은 단순한 가수가 아닌 한 시대를 대표하는 예술가로서의 길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마지막까지도 자신의 방식대로 세상과 이별하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떠난 뒤에도 그의 음악은 여전히 많은 이들의 가슴속에서 울려 퍼질 것이다. 조영남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떠오르는 것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다. 그는 시대를 초월한 예술가이자 음악과 미술, 그리고 방송을 넘나들며 자신만의 독창적인 영역을 구축한 독보적인 인물이었다. 그의 삶을 되짚어보면 단순한 스타의 성공담이 아니라 예술과 대중성을 동시에 거머쥔 한 천재의 파란만장한 여정이 펼쳐진다. 조영남의 음악 인생은 그가 성악을 전공하던 시절부터 시작된다. 서울대학교 성악과에 입학한 그는 원래 클래식 가수를 꿈꾸었다. 그러나 대학 학비를 충당하기 위해 밤무대를 전전하며 생계를 이어가던 중 우연히 주한미군이 운영하는 쇼룸에서 팝송을 부르게 되었다. 그곳에서 그는 성악보다 상업음악이 더 큰 수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결국 성악을 포기하고 대중가수의 길로 들어섰다. 그 순간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되었으며 이후 한국 가요사에 깊은 족적을 남길 시작점이 되었다. 1968년 그는 번안곡 딜라일라로 가요계에 데뷔했다. 이 노래는 원래 영국 가수 톰 존스의 히트곡이었지만 조영남의 강렬한 창법과 파격적인 무대 퍼포먼스로 인해 한국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 특히 당시 가수들은 정적인 무대 매너를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조영남은 무대를 자유롭게 누비며 강렬한 제스처와 표정 연기를 선보여 대중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그는 내겐 무명 시절이 없었다고 말할 정도로 데뷔와 동시에 큰 성공을 거두었다. 1970년대는 텔레비전이 본격적으로 대중매체로 자리 잡아가던 시기였다. 그러나 TV 보급률이 아직 낮았던 당시에도 조영남은 유독 TV 출연이 많았고 덕분에 서민층에서도 그의 얼굴과 노래를 아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는 무대에서만 빛나는 가수가 아니라 예능적인 감각도 뛰어나 유쾌하고 독특한 입담으로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그로 인해 1970년대에는 가수이자 방송인으로도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시대를 대표하는 스타로 자리매김했다. 지금의 젊은 세대에게는 화개장터가 조영남의 대표곡으로 알려져 있지만 1970년대 당시 그는 딜라일라뿐만 아니라 수많은 히트곡을 보유한 인기 가수였다. 그가 1970년대에 발매한 LP 음반은 무려 7만 5천 장 이상 판매되었는데 이는 당시 기준으로 보면 지금의 밀리언셀러급 판매량에 해당한다. 이는 단순히 그의 가창력 때문만이 아니라 그의 독창적인 음악 스타일과 시대를 앞서가는 감각 덕분이었다. 조영남은 단순한 가수로 머무르지 않았다. 그는 미술에도 남다른 감각을 가지고 있었고 가수 활동과 병행하며 그림을 그렸다. 그의 미술 작품들은 단순한 취미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전시회를 열고 작품을 판매할 정도로 예술성이 뛰어났다. 그는 음악과 미술, 그리고 방송을 아우르며 진정한 멀티 아티스트의 삶을 살았다. 스타가 되어 엄청난 부를 축적한 조영남은 가끔씩 자신의 선택에 대해 후회하기도 했다. 한때 성악을 꿈꿨지만 돈 때문에 대중가수의 길을 선택한 그는 동생 조영수가 성악가가 되기를 원하자 그 꿈을 이루도록 아낌없이 지원했다. 동생에게만큼은 자신이 이루지 못한 성악가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고 싶었던 것이다. 이는 그가 단순한 성공한 연예인이 아니라 예술과 음악에 대한 진정한 애정을 품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조영남의 삶은 그 자체로 한 편의 드라마였다. 성악가에서 상업가수로, 방송인에서 화가로, 그리고 시대를 대표하는 문화 아이콘으로 거듭난 그는 한국 대중문화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다.
그의 노래는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으며 그의 독특한 예술적 감각과 재능은 후배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 그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다. 그는 시대를 뛰어넘어 사람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선사한 예술가이자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간 개성이 강한 인물이었다. 지금도 그의 이름을 들으면 많은 이들이 그의 유쾌한 입담과 감성 어린 노래를 떠올릴 것이다. 조영남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전설이다. 조영남은 단순한 가수가 아닙니다. 그는 한 시대를 대표하는 예술가이자 음악과 미술, 그리고 방송까지 넘나든 독보적인 인물입니다. 그의 노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주었고 그의 예술적 감각은 세대를 초월해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이제 80세를 맞이한 그는 건강이 예전 같지 않지만 우리는 그가 끝까지 행복하고 평온한 나날을 보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의 유서를 통해 우리는 그의 깊은 생각과 겸손한 마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영남은 아직 우리 곁에 있으며 여전히 많은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걸어온 길을 존경하고 그의 노래와 예술이 오래도록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조영남 선생님, 항상 건강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노래는 영원히 우리 곁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당신을 사랑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자, 근데 합사건 확률이 얼마래? 5분의 4라고 했죠. A 사건 확률이 얼마야? 4분의 3이죠. 얘도 4분의 3이겠지. 그럼 P, B를 X라고 놓는다면 1차 반전식 풀 수 있잖아? 그럼 PB 구할 수 있겠네, 그지? PB 구할 수 있으면 PA, PB 곱해서 곱사건의 확률도 구할 수가 있겠다. 이해했어? 자, 여기 지워도 되니? 네네.